성문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계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 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신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우지연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배나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도심의 유휴 공간을 시민의 쉼터이자 힐링 공간인 소규모 공원으로 바꾸는데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천시는 최근 몇 년 사이 황산공원, 신흥근린공원, 사명대사공원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했지만 외형적 규모와 조경에만 집중한 채 시민의 접근성이나 활용도는 뒷전으로 밀린 이른바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산공원은 총 27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대형 공원이지만 지형 특성을 무시한 채 설계되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급경사 구간의 마감 상태가 부실해 장마철 토사 유실의 우려가 있으며 식재된 수목 상당수가 고사해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공원 정상으로 올라가는 일은 도로폭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차량 교행조차 되지 않으며 이를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니 현재는 차량 진입 자체를 전면 차단해버린 상황입니다. 총 490억 원이 투입돼 신흥근린공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관수용 제수배구 뚜껑은 돌출되어 있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어린아이들은 언제든지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목재 데크와 보도블럭의 이음새는 마감 처리가 올바르지 않아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자 토사가 유실되면서 경계 부분목은 무너져 내렸으며 토사가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원까지 도착, 공원 이용에 불편을 주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억 원을 들여 설치한 공용 조형물은 아이와 함께 즐기라고 만든 테마시설임에도 대중교통 접근성은 물론 도보 이용조차 불편한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률을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결국 5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 공원은 시민의 발길이 뜸하고 안전은 방치된 채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공원을 과연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77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사면대사공원에 또다시 5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야간 볼거리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미디어 아트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숙박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과연 누가 밤늦게까지 이곳을 찾을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관광객은커녕 텅 빈 공간만 남아 운영비만 낭비될 우려가 큽니다. 이처럼 외형에 치중한 대규모 공원 조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만족을 끌어내지 못한 채 안전 문제와 이용 저조라는 이중고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닌 주민의 일상 속에서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공원의 확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오히려 생활형 공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가장 최근 발표한 김천시 통계연보와 우리 의회에서 산림독집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2022년 30개 56,000제곱미터 규모였으나 2024년에는 24개 44,000제곱미터로 개수와 면적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역시 2022년 15개 190만 제곱미터였던 것이 2024년에는 12개 130만 제곱미터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이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나마 소공원은 2022년 17개 46,000제곱미터에서 2024년 20개 76,000제곱미터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이나 거리 제한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도심 유휴지나 짜투리 땅, 공공시설 인근 등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주민이 많은 지역에는 어르신을 위한 운동기구, 취미 활동을 위한 탁자와 의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쉴 수 있는 넓은 평상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 자녀가 있는 30, 40세대 밀집 지역에는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에듀파크나 유모차를 끌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완만한 산책로가 적합합니다. 여기에 개성 있는 정원과 녹지를 더하면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소공원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히 수치상 증가에 그칠 뿐 그 활용성과 접근성, 주민 수요 반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지방정부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여름철 평균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국지성 집중호우와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도시의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소규모 녹지 공간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름철 아스팔트 도로와 도시공원 간의 표면 온도 차이는 최대 20도 이상 벌어지며 도심 내 공원은 주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는 약 25.6%, 초미세먼지는 약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시의 배수 기능을 보완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공원은 단지 예쁘고 보기 좋은 공원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실현하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이러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2040년 김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도심 내 짜투리 공간을 공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나코 시장님, 물론 넓은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생활 속 공원, 즉 도심 속 틈새 공간을 활용한 작지만 실용적인 공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작은 공원이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동네의 풍경을 바꾸며 결국 도시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시 도심 내 유휴 공간 또는 방치지를 생활형 소공원으로 조성한 데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오지연 의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 내 유휴 공간의 생활용 소공원 전환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규모 공원이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황산공원의 토사 유실 우려에 대해 조치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 유실에 우려가 있는 공간은 배수로 바꾸 및 사면 녹화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흥 걸린공원의 맨홀, 목재, 데크 등 시설물의 마감 처리 위협에 대해서는 맨홀을 정상 고정하여 안전 조치를 하였고, 목재, 데크 등 시설물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의 미디어 아트 시설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을 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야간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 내 짜투리 유휴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걸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일반공원 9개소, 소공원 20개소 등 총 67개소 224헥타르로 1인당 공원 면적은 16.6제곱미터입니다. 이는 구미시 1인당 공원 면적 8.13제곱미터의 2배가 넘는 수치로 2023년 전국 기준 12.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1인당 공원 면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의 녹지 환경은 풍부하지만 시민 생활과 인접한 소공원 면적은 전체 224헥타르 중 3.3%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 내 사투리 유휴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용 녹지 확대와 도시 미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쾌적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공원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녹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청사 및 주민센터,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유휴지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정원과 주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어모면 단합리 일원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단순한 조경이 아닌 도시의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숲으로 녹지율 확보, 도시 열섬 저감 등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후대응 도시숲을 주민과 가까운 생활공간 안에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며 시민 모두가 함께 쉬고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9개소 8.6헥타르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생활 밀착형 숲과 기후대응 도시숲을 함께 추진하며 생활 속 공원 면적 확대 및 기후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발전을 위하고 도심 내 짜투리 공간을 생활용 소공원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을 해주신 우지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